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관계라든지 미북 핵협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칭해 가지고 가장 적당한 표현은 뭐냐 하면은 홍준표 대표가 말했던 위장평화쇼가 맞습니다. 위장평화쇼. 평화를 앞장세워 가지고 쇼를 하면서 북한은 계속 핵 능력을 증강시키고 핵 보유국 행사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북한이 핵을 진정으로 폐기할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만나고 온 다음 날 핵 위협은 사라졌다. 이제 안심하고 주무셔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위장평화쇼에 북한, 한국, 미국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언론이 살아있으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언론이 살아있고 야당이 살아있으니까 거센 비판, 여기에 전문가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트럼프가 속았다라고 비판을 해대면서 이제 그 뒤에 상황 전개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북한은 요사이 7월 27일 지나갔습니다만은 정전 65주년을 맞아서 종전선언하자라고 계속 한국과 미국을 졸라대고 있습니다.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이라는 이 신기루가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을 홀리고 있어요. 이미 4.27 문재인 김정은 선언에는 종전선언을 연내해야 한다는 그 원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종전선언이 애매하게 적혀 있어요. 남북한 미국 3자 또는 남북 미국 중국 포함한 4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중국을 빼는 남북 그리고 미국 요 3자를 제의했을까? 이게 좀 상당히 흥미로운 점인데, 사실은 전쟁 당사자라고 주 당사자는 한국, 북한, 미국, 중국이죠. 그 중에 북한과 중국은 전쟁 범죄자입니다. 침략자로 이미 유엔에 의해서 규정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자가 하는 게 맞는데, 북한은 중국의 영향력을 겁내기 때문에 중국을 빼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중국을 빼는 무슨 국제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중국은 한국전쟁에 공식으로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인민지원군이 중국 인민지원군,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별도로 자원해서 한국에 참전했다, 이런 형식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으로 정규군이 들어온 것은 아닌 것처럼 되니까, 중국 인민지원군이 들어온 것으로 되니까 북한은 굳이 중국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한국 측에 설명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점입니다. 그런데 이 종전선언을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한국에서 종전선언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종전선언의 전제 조건인 국군포로 6만 명을 돌려달라. 이 요구를 우리가 하고, 그리고 전쟁 범죄 행위를 명백히 하자. 이 두 가지 조건을 받아들이면 우리 종전선언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역대 정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종전선언 해본들 그게 무슨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에 기여를 하겠습니까? 미국도 종전선언을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끈질기게 매달리고, 북한의 선전원 역할을 과거부터 해온 이 한국의 좌파 정권들은 과거에도 종전선언 해야 된다고 미국을 조른 적이 있습니다. 2007년에 시드니에 있었던 에이펙 회담일 겁니다. 에이펙 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공동기자회견을 하면서 부시 대통령에게 종전선언을 약속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니까 부시 대통령이 좀 싫은 표정을 지으면서, 우리의 입장은 똑같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 걸 확인하면 종전선언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끝내버렸습니다. 당시 라이스 국무장관이 자기 회고록에 그 장면을 아주 괴상한 장면이었다라고 이렇게 혹평을 한 게 있는데, 그 정도로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종전 선언에 말하자면 매달렸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종전 선언에 매달리는 것은 참 추한 모습입니다. 북한이 말하는 대로 종전 선언 하자면 안 되죠. 종전 선언 할 것 같으면 그 내용에서 우리는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북한이 말하는 종전 선언 따져보지도 않고 미국 정부에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하자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의도는 뭐냐 하는 것은 뻔하죠. 북한의 의도는 이미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전쟁이 끝났다는 건데, 전쟁이 끝나면 서로 침략하지 말자는 건데, 그런 종류의 선언은 남북 간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 번. 4.27 선언에도 있었고 14선언에도 있었고 6.15 선언 그 전에 남북 기본 합의서, 그 다음에 7.4 공동성명 여러 번 있었어요. 종전선언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약속만 지키면 돼요. 약속은 한국은 지키는데 북한이 안 지킵니다. 약속 지키지 않는 종전선언 100번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선언입니다. 어디까지나. 평화협정처럼 법적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종전선언 하자고 할 때는 다른 의도를 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도는 뭐냐? 선전선동입니다. 종전선언이라는 근사한 선전 문건을 하나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뭘 요구하느냐죠. 그 다음에 자, 전쟁 끝냈다고 선언한 마당에 주한미군이 왜 있어야 하느냐? 유엔사 꼭 있을 필요 있느냐? NLL 그거 우리 허용할 수 없다. 91년에 맺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NLL에 대해서는 북한이 재론을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만은 종전선언 나오면 또 다른 소리 하고 나올 것이 틀림없습니다. 주한미군 문제 나오고, 결국 한미동맹 해체용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조그마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 아는데 문재인 정권은 모르는지 알면서도 따라가는지 후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도 내심으로는 한미동맹 해체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흔히 합리적 의심이라고 그래요. 합리적 의심, 영어로는 reasonable concern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나가는 게 평화협정입니다. 종전선언 한 다음에는 평화협정으로 가자 이렇게 할 겁니다. 평화협정으로 가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평화협정은 약속이 되는 겁니다. 평화협정 단계로 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유엔 사령부가 여기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텐데,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볼 테니까 미국에서는 종전선언 논의할 수 있는데 단 조건이 있다. 북한이 핵시설을 신고를 해야 된다. 핵시설을 신고를 하면은 종전선언을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종전선언이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종전선언 논의 과정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논의 과정이 몇 년 걸릴지 모릅니다. 이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전선언 안 된다 라고 거부하지 않고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논의하려면은 약속했던 비핵화의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비핵화의 대상이 되는 핵시설, 미사일, 그리고 핵물질을 생산하는 뭐 지하시설, 비밀시설, 그리고 핵폭탄 이런 거 다 신고를 하라. 이렇게 제의를 했다는 것인데, 이거는 북한이 받기가 매우 힘들죠. 힘듭니다.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트럼프도 한때 그건 뭐 종전선언 선언인데 뭐 해주면 어때 하면서 마치 싱가포르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나올 것 같이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것은 합의가 되지 않아서 뭐 천만 불행 중 다행입니다만은, 이 종전선언을 했을 때 유엔사 문제가 제기되면은 종전선언 그 뒤에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한일 관계가 또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유엔군 전방사령부는 지금 현재로는 용산에 있죠. 유엔군 전방사령부. 그래서 주한미군 사령관은 8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으면서 한미연합사령관도 겸하고, 또 하나가 유엔군 사령관입니다. 유엔군은 16개국이 파병을 했죠. 유엔군 사령관의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후방사령부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의 유엔군의 후방사령부가 있어요. 그 후방사령부와 관련된 기지가 주1 미군 기지인데 그게 아주 막강한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수백 대의 전투기에다가 항공모함까지 약 5만 한 4, 5천 명의 병력을 갖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의 2배입니다. 2배. 이 후방사령부에 있는 병력이 또 다른 남침이 생기면은 바로 즉각 한반도에 전개되는 병력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 병력이죠. 그러면은 종전선언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에서 유엔사 해체된다고 하면은 주1 미군이 북한이 남침했을 때 한국을 돕는 것이 애매모호해집니다. 아마 제도적으로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걸 노리는 거죠. 북한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거죠. 한미동맹 해체, 그리고 한일 협력관계 차단, 이렇게 하면서 유사시에 남침을 하면은 한국을 완전히 고립시키겠다. 그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 남침을 해가지고 서울을 포위한 다음에 현 위치에서 휴전하자. 딱 제의하면서 만약 휴전에 응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핵폭탄 쓰겠다. 이렇게 나왔을 때 과연 포위된 서울에서 대한민국 정권이, 그게 좌파 정권이라면 결사항전을 결심하겠느냐. 고립무원인데. 그 단계 가면 한미동맹도 해체되고 더구나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관계도 종식되었을 텐데 바로 이것을 노리는 대전략으로서 북한이 종전선언이라는 달콤한 미끼를 지금 던져놓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안에서는 그 종전선언 그거 뭐 선언에 그치지 않는데 그거 받으면 뭐 어때? 이렇게 안이하게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게 북한의 대남 전략을 그냥 합리적 차원에서 보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종전선언이라는 이 대전략은 대한민국에 있는 바로 친북한 세력 또는 종북 세력, 반미 세력, 반일 세력을 다 휘어잡아가지고 이제는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 이제 국가보안법 있을 필요 없다. 국정원, 기무사 다 폐지해라. 그리고 4.27 선언대로 민족 자주통일로 나아가자. 낮은 단계 연방제도 본격적으로 논의해보자 하는 이런 선전선동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논리적 근거를 하나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물이 터지는 거죠. 연방제로 가는 본물이 터지는 겁니다. 연방제라고 하면 좋은 말인데 연방제 적화통일이죠. 연방제 적화통일. 남북 연방제 뭐 이렇게 비교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일 합방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본 식민지가 될 때 한일 합방이라고 하면은 그것도 일종의 연방제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합방 동등한 조건에서 합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게 합방이었어요? 합병이었지. 병탄한 거죠. 먹어버린 거죠. 남북 연방제도 합치면 남북 합방쯤 되겠네요. 남북 연방, 합방. 그러면은, 남북과 북한이 동등한 조건에서 뭐 합친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동등한 조건이 되겠습니까? 남북 합병이 되는 거죠. 합병. 그러니까 남한이 북한에 병합돼 버리는 것이죠. 그 길로 나가는 첫 문이, 본격적인 문입니다. 첫 문이 종전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기대할 건 없고 우리 국민들이 종전선언에 조건을 붙여야 됩니다. 몇 가지 조건을 붙여야 돼요. 첫째, 핵을 폐기하라. 핵 폐기한 다음에 종전선언하자. 국군포로 다 돌려준 다음에 종전선언하자. 그 다음에 전쟁
책임에 대한 분명한 사죄한 다음에 종전선언을 하자. 이 세 가지 조건을 우리 국민들이 붙여야 됩니다. 정부가 정책이 있으면 국민도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